여러분, 가상화폐 시장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8월 20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8월 20일이면 시간은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보시면 2827.2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22,000달러를 계속 가던 것이 지금 하루 만에 2만 달러대로 떨어진 거예요. 2만 1,000을 깨고 2만 달러대로 떨어진 거예요. 10% 넘게 빠진다는 것은 와르르한 표현이 맞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불안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야,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싶게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프도 보시면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가죠. 쭉, 그죠? 8월 19일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한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6만 달러까지 가던 그런 가격이었지만 지금은요, 미국의 어떤 나스닥이 떨어짐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이 가상화폐 시장도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희한하게 말입니다. 나스닥 지수,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하고 굉장히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동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빠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코인 가격의 동반 하락은요,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100%가량 떨어졌고요. 죄송합니다. 100%나 10%가량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166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테드도 그렇고요. USD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BNB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솔리나나 카르타누, 리플 이런 것은요, 두 자리 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말입니다. 하루 만에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1조 20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적어도 말입니다. 1,800억 달러, 1,700억 달러가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원화로 하면 거의 230조입니다. 원화로 하면, 원화로 환산하면요. 그러니까 230조 정도의 어떤 시총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무섭게 사라졌죠. 물론 코인은 요즘 하려고 하면 진짜 겁나는 게 뭐 하락폭이 인정사정 없다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하락폭이. 그야말로 급전직하할 수도 있는 게 코인 시장의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는 내재 가치를 봐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남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예요. 내재 가치는 간단합니다. 이 볼펜 한 자로 코인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이러면 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살 수는 있는데 사기가 어렵다. 그럼 내재 가치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쉽게 산다. 이러면 내재 가치가 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인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언젠가는 볼펜도 쉽게 살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니까 덩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볼펜 한 자를 언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야죠. 저는요, 지금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가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죠.
결제가 되니까 뭐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좀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점점 결제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비트코인은 결제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통화정책. 이건 중앙은행만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마구마구 나와서 그 돈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자산이 쌓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확대되는 것도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만에 시총이 230조 가까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증발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 같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상화폐 입장에서는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금이나 달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그만큼 지금 주저앉고 있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 보세요. 108.09까지 올라갔습니다. 108.09. 이게 한 달 만에 또 최고치예요. 최고치. 한 달 만에. 7월 15일에 108.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는요. 계속 올라가게 되고 킹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에는요. 그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변하게 마련이지만요.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에 따르는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늘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신중을 기해서 가상화폐 시장에는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가상화폐를 계속 공부도 하고 시장을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투자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